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근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가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여파가. 네, 아까 제작진이 밖에서 난리 났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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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근 교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요, 빨리 합시다. 네. 예. 맛있는 거 살게요. 해장국. 그 MBC 지하에 해장국 맛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양도 네. 푸짐하고. 예, 빨리 갑시다. 예. 좀 두 분께 진짜로 그 여쭤볼 게 많은데 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탄핵 고문대 브래드 셔먼 네. 미 하원 의원이 예. 갑자기 조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MBC의 뉴사이킥 인터뷰 내용 이게 이제 재조명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조명이 이루어졌는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뉴사이킥과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다. 네. 여기에다가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하여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 위장 작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엄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의혹이 불거졌고 이게 이제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의 이제 발언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 뭔가 이제 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국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어떤 분란이라든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상황을 지금 적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김어준 씨의 폭로. 예. 김어준 씨의 폭로라든가 이번 계엄에 관한 국방위에서 그 장면을 보면 정보사의 그 석연치 않은 동향, HID. HID를 30명 그 판교에 대기시켜놓은 이유 이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평소에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는 분명히 있었는데 마침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발언을 하니까 네.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뭔가 살펴보죠. 일단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식의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이 많고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HID 관련해서 그걸 엮으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르다. 저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왜냐하면 이 진행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려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 한국군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브래드 셔먼의 저희 발언하고 원문을 제가 다 봤는데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인데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저런 그 HID, 이른바 원점 타격,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니 이게 뒤로 엮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쉽게 들어요. 얘기하면 뭔가를 알고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이른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라면 건가요. 화법. 그렇다라면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틀릴 수 있고 여기 틀리고 맞다의 문제는 아닌데 이 브래드 셔먼 공교롭게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소위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브래드 셔먼의 인터뷰가 사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하원 외교위의 소위 그 오래된 위원이기도 하고 네. 아태 소위원 위원장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의원이고요. 구글로 이력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정보 관련된 의회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나 인포메이션이요.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공격 징후를 알았으면 진작 말렸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네. 과잉 해석할 필요 없다. 예, 물론 이분이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요. 뭐 여러 인사들을 잘 알고요. 지난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하원 내에서 소위 프로모션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또 이분의 소위 의회 활동을 보면 특히 법안 투표, 그다음에 결의안 지지, 그리고 개인의 홈페이지 등등을 보면 이런 걸 선호하는 분입니다. 대중강경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했었고, 그리고 한미 FTA를 반대했었고, 그다음에 북미 FTA를 나프타라고 하는 거 반대했었고요. 매우 친이스라엘적인 인사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마치 이분이 브렛 셔먼 의원이 우리나라의 무슨 정보 활동들을 잘 꿰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의회와 국회에서 혹은 이 계엄 계기에 이런저런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넌지시 시그널을 던지는 그렇죠. 인물처럼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브래드 셔먼 의원의 어떤 이력이나 네트워크를 볼 때 비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뭔가 알고 얘기했을 가능성 별로 없다. 저는 일반론적인 전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미 의회 정보위원장 같으면은 핵심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9인 중에 한 명이라고 돼 있어요. 정보위원장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원 아태 소위원장을 역임하는 이분의 정보 접근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말에 그 미국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현재 보좌진에 정부 국무부 쪽에서 보좌진이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무부 쪽의 정보 접근권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나와 있어서 일정 정도 서포터하고 있다는 증언은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핵심 기밀 정보, 예를 들자면은 NSA라든가 이런 국가안보국의 정보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네. 어떤 국무부에 대해서 정보 접근 것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 사태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는 그 보좌진하고 매우 긴밀한 인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부분은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정보 접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그 MBC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분이 MBC에 자청해서 인터뷰 요청을 한 거라는 사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국내 언론 3군데 인터뷰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방송사에서 한 게 아니고 예, 매블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유튜브. 근데 매블쇼에서는 셔먼이 누군지 몰라서 안 했고 예, 그래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 MBC는 전에도 한번 인터뷰가 됐었고 또 JTBC에도 인터뷰가 됐었기 때문에 MBC는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으로는 기다 아니다를 딱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정보 접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장 공격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걸 꽤 여러 문장을 갖다가 긴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경고성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위 그 HID와 관련된 의문 제기는 의문 제기대로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하는데 이 브렛 셔먼의 인터뷰를 마치 엮어서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방증으로 삼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건 소위 기각되어야 할 증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예.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렛 셔먼 하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 마치 우리 그 HID가 뭐 HID를 활용해서 소위 국내 내란을 조성해서 뭐 쿠데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주장이 있는 거 분명한데요. 진행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계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공포심이 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2계엄을 뭐라고 보냐면 한국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읽혀요. 따라서 좀 이분의 인터뷰는 그대로 저는 정리를 하면 두 분의 좀 어떤 진단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범 교수님은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종대 의원께서는 보좌진에 이제 국무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국무부 정부에는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추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위헌 유법적 계엄이 선포된 그날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최종국 교수가 처음으로 전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용산 안보실도 연락을 했고 외교부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한테까지 연락을 했다. 아마 최초로 최종국 교수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국무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이 얘기는 골드버그 대사는 또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무부라고 하면 공식 외교조직이고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보 획득이란 것은 외교 통로를 해서 획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월 3일 그 당시로 가보면 주한 대사의 움직임은 매우 공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소위 우리 외교가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어카운트를 틀고 있었던 자기 카운터파트들이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전화 안 받아, 장관도 전화 안 받아, 1차관도 전화 안 받아, 1차장도 전화 안 받아. 전문용어로 이제 씹은 거죠, 씹은 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걸 암시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군사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자기 위한적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종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뭔가 알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혹은 암살 작전 등을 알았다는 식의 해석은 이분은 의원님 저기 원점 타격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논의가 있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라니까 한국군이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을 했었을 텐데 그렇게 또 읽히고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가 싶어서 제가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서 잠깐만 샛길로 빠져갖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왜 안 받았냐니까 뭐 미스리드? 네. 잘못 그러니까 그 유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 따라 얘기를 했는데 미스리드가 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모르는데 자기 판단을 그냥 객관적 증거 없이 던져줄까 봐 그랬다는 것일 텐데. 그런 뜻입니까? 아니 물론 조태열 장관이 그러면 안 됐죠. 전화 받고 사실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다 하더라도 나도 좀 진상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의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인 안도감은 줬어야 되죠. 그렇죠. 예, 뭐 의도적 회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회피고 미스리드다 뭐 이런 말보다도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한 거를 은폐하는 것이죠. 동맹국에다가. 예, 예, 그건 정말 그걸 안 갖다가 저기 이 계엄에 관해 가지고 조태열 장관은 반대는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국무회의 전체는 가담자입니다. 방조한 거죠. 예. 방조한 거.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갖다 미국에 누설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뭘 미스리드 할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자, 다시 줄기로 들어와서 그 두 번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찰기 얘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U2 정찰기가 8일과 9일 연속으로 한반도 상공에 떴는데 의아한 것이 대구, 부산 등 후방 지역에서만 비행을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정찰기가 있습니까? 네. 코브라볼이 7일 이후 7일 연속으로 또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네. 이게 뭔 뜻이냐? 이런 의혹 제기 내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예, 일단 동아일보 보도에서 먼저 시작된 게 U2 정찰기는 뭐겠죠? 그 윤상호 전문 기자가 쓴 게 화제가 됐는데 이 U2 정찰기는 그 한반도 상공에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 가는 정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휴전선을 넘어서 비행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거든요. 그래서 음성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호 정보는 이제 그 감청 정보죠. 감청. 예. 그다음에 영상 정보는 고해상도 화질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합성 계고 레이더라고 해서 사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전파로 발사해 3차원 지형을 확보하는 그 기능이 탑재돼 있고 그리고 고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상공 한 20km가 넘는
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최고도라고 보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굳이 북한까지 안 가도 워낙 그 고고도에서 하니까 다 탐지가 되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반경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비슷한 기종으로 백두근강 정찰기가 있습니다. 그 린다김이 도입했던. 네, 그게 그겁니다. 예, 같은 기종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린다기. 예. 그래서 일단 자꾸 그 뭐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그러는데 원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거를 그건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U2 정찰기는 그러니까 자주 한반도 상공을 떴는데 네. 휴전선 넘어 그러니까 그 이북 지역을 비행한 적은 없다. 항상 예.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거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좀 남쪽으로 치우쳤어요. 항로가. 대구 특히 부산이면. 일본 쪽까지도 갔다고 동남 쪽에. 예. 그런데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북한이 GPS 교란을 자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항로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또 항로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 탐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외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그 전자전이 극심하게 있었던 시기에 일부 항로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제가 뭐 국방일보나 국방 매체를 보니까 계엄 중에도 비행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연합 공군 훈련은? 예, 연합 공군 훈련이라나 우리 공군 훈련.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약간 특이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그 남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데 이 부분도 미국으로서는 계엄 당시에 이제 정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대북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북한 동향에 대한 자산은 증가됐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좀 맥락을 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그 휴전선 이북을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휴전선 이남을 감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가설은 아예 성립이 안 아니 되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 그 문제는 우리 인천 남동구 또 이천 그다음에 전북 익산 그다음에 충북 증평에서 이제 공수부대? 공수부대가 대기 중이고 일부가 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병이 기동하는 예. 어떤 중요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 군사 대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미국의 통지가 안 됐다 할지라도 네. 이거는 충분히 관찰할 만한 어떤 그 변수는 해당이 되겠죠. 이게 연합훈련이건 공중훈련은 다 미 7공군 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 7공군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이상 군사 행동이라든가 어떤 실병이 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첩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브라볼 정찰기 같은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이게 정보 자산이라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정찰기는 그게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북 감시 태세하고 어떤 한반도의 후방의 이상 징후, 예를 들면은 이제 계엄 상황이고 경계 강화가 내려지고 이런 어떤 비상 징후가 있다면은 북한이 후방 교란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우회적 침투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감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오히려 우리 관할 구역을 인근을 갖다 관찰하는 거고 특히 동남 해역을 봤다는 거는 해상으로서 어떤 그 침투하는 것을 감시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 가보셨죠? 비행기 타고. 왜 가봤죠? 그러면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최고 고도가 6에서 7km입니다. 그러니까 20km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U2 그 정찰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부터 이미 활동을 했던 것이라 물론 그 사이 업데이트가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더 놀란다고. 계엄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상황과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왜 U2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U2는 저 북쪽으로 향하는 걸로 늘 생각했었는데 코브라볼은 왜 한반도에 휴전선을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지 이거 우리 군 감시 아니야? 라고 하는 이상한 확증 평양이 많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게다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코브라볼 한반도 상황, 한반도 전구 환경, 즉 우리 측에 전개했던 것은 그냥 예정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이게 우리 눈에 보였다. 플라이 트래커, 그러니까 그런 앱이 있다고 하던데 저거는 조금 좀 이게 신중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브라볼 같은 거 연합 공군훈련 차원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건 오키나와에서 떠가지고 이제 정찰하고 돌아간 거예요.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정세가 9월, 10월에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렇지. 예, 일단 9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우리가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을 무지하게 쏴댔습니다. 그냥 쏴댄 게 아니라 한 번에 300발씩 쏴댔으니까 우리 연평도 포격전 2010년에 몇 발 쐈다가 그 교전이 터졌는데 몇 발 쐈는데 그때? 그때 오후에 이제 오전에 105mm, 20mm 벌건포 쏠 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오후 2시경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K9 자주포 사격이 시작됐거든요. 다 해봐야 10수발 이제 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선 사전 경고했는데 드디어 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포탄이 날라오고. 10수발? 네. 이번에는 K9 한 200발 쏜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네. 10월 그 15일에도 쐈고 11월 27일에도 쐈고 예, 계속 쏴대고 그때 이제 대북 전단 확성기 망송이 재개되고 이게 지금 9월 10월 정세가 말이에요.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져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예, 이런 어떤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초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쪽으로 지금 특수부대, 미사일, 포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남한이 여러 번 건드린 게 지상에서 건드렸지, 해상에서 건드렸지, 또 공중 무인기를 또 평양에 침투시켜서 그게 10월 9일이거든요. 네.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여간 뭔가를 그러니까 유도하려고는 했었던.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지전이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게 10월, 11월 정세인데 거기에서 북한군이 이제 전자전 교란을 시작하고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 타격을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일단은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엄청나게 미국도 이 우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정보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정신이 팔린 북한이 과연 대응할 의사가 있느냐 이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 어떤 후방 침투를 통해 가지고 남한이 이제 자꾸 북쪽으로 향하는 어떤 공세적인 흐름을 후방에서 차단하고 본인들은 무사히 러시아의 이제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을 완료하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기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국에 있는 미 7공군 산하의 어떤 전력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 있는 어떤 주일미군의 정보 자산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촘촘한 어떤 감시망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제기되는 의혹이 크게 두 줄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원적 타격이든 뭐든지 해가지고 국지전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의혹 하나. 또 한 가지는 HID라고 연결을 당장은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사살을 한다든지 위장 습격을 한다. 이런 폭로가 나온 부분들. 그건 정말 크죠. 자,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의 방증으로 제시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다뤄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정찰계의 동태는 직접 연관짓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두 분의 견해는 거기에는 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지전 유도 의혹이라는 부분하고는 연결지을만 하다. 그때 워낙 안보 정세가 심각했다. 예, 이렇게 보면 연결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엄 이후에. 예. 개엄 이후에는 그거는 조금 확실치 않아요. 그렇죠. 예. 개엄 이후로 그러니까 시점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브래드 셔먼에 대한 평가는 약간 두 분은 약간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유심히 봐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자기 하실 말을 일반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져다 쓰는 거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사실은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죠. 도대체 HID 현역 5명에다가 아마 예비역 같은데
다 해서 토탈 30명 소집해서 지금 대기시켜놨던 것은 팩트잖아요. 정보사령관이 국회 나와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뉴스가 노상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노상원, 예. 육사 41기더라고요. 예. 예, 이분이 긴급 체포된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 정보사령관도 체포가 됐습니다. 문상호 사령관. 예, 둘 다 이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검찰은 뭘 보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일단 HID의 그 판교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두 번째는 김용현 장관하고 어떤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을 직접 그 노상원이 찾아가 만난 거. 그다음에 포고령에도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이겁니다.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에 그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김용현이 이 노상원하고 다음 행동을 모의했을 거라고 보는 어떤 의혹이거든요. 요거는 2차 공격까지는 아닐지라도 2차 계엄은 아닐지라도 모종의 어떤 그 분란이나 어떤 혼란을 조성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계엄 내지는 유사한 사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연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통화량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이 만났느냐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용현하고는 그때 인간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정보사 블랙요원 사건 여름에 터진 유출 사건이 있었죠.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난 예비역들과 정보사의 수상한 점조직 관계들 그리고 예비역들을 통해서 항상 공작을 해왔다는 거. 이게 현역들이 아니라 주로 예비역들을 동원한 어떤 해외나 대북 공작을 실제로 해왔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번에 20명이나 예비역이 동원됐다는 거는 그런 사건과 좀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아직은 미스테리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게 도대체 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임무가 뭐였느냐. 이게 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섣부른 단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합리적 의심 수준에서 어떤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JB타임즈로 이어가겠습니다.